보고서를 보면은 무자극 이렇게 써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무자극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아예 자극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자극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떤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하나도 안 생긴 것을 의미하고요. 안녕하세요. 휴먼 피부과 전문의 홍원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장품이 예전과 달리 약과 같은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보습에서 다양한 효능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효능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화장품의 안정성과 효능 효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EWG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땡땡 어플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초록색 성분, 빨간색 성분,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 성분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좋게 만들어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EWG 등급만 가지고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하나도 유해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등급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은 어떤 효능 효과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유해성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성분 하나하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실제로 약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만 잘 배합을 통해서 인체에서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게 유해하다, 이게 좋다, 이렇게 EWG 성분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는 임상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임상시험은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얼마나 인체에 적용했을 때 안전한지, 그리고 어떠한 효능 효과를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험해서 시험 결과를 통해서 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상시험의 첫 번째 목표는 제품의 효능 효과를 안전하게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화장품 회사가 모든 효능 효과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적어서 광고하고 했는데요. 과대 광고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능 효과만 적게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의 두 번째 목표는 제품을 환자분에 적용했을 때 실제 알러지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한 50여 개의 임상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휴먼 피부 임상센터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부과 전문의가 꼭 테스트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검사 완료, 이런데 제가 그런 검사의 결과들을 신뢰성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효능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안전성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뒤에서 숨어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임상시험센터에서 실제 어떠한 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임상 장비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쪽에 보이는 장비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안테라 3D라는 고가의 이제 임상 측정 장비인데요. 이 안테라 3D는 모공도 측정하고 주름도 측정하고 탄력도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피부의 붉은기라든지 자극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 모니터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주고 나서 이렇게 생긴 붉은기가 어떤 제품을 바르고 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과정을 자세히 측정할 수 있는 임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장비를 통해서 피부 자생력 실험이라는 것을 하는데, 피부 자생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상을 받은 다음에 피부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빨리 회복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원상태로 돌아오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이 장비는 엡실론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테두리에서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게 있고, 가운데는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치도 나오고요, 이미지도 나오게 되는데,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이미지가 어둡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 후에 피부의 수분도가 개선이 되면 피부에 물을 많이 머금으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밝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가 밝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피부의 수분도가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임상시험 보고서를 볼 때 이 차이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한번 보시면 이 제품이 우리의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주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임상시험은 스킨 스캐너라는 제품입니다. 스킨 스캐너는 진피의 치밀도를 재는 초음파인데요. 피부 표면에 피부층, 아주 얇은 층까지 초음파로 잴 수 있는 특수 초음파가 스킨 스캐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MHz라고 해서 딱 진피층에 포커스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의 피부가 얼마나 촘촘한지 측정을 하고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 사용 후에 피부가 얼마나 쫀쫀해졌는지, 탄력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제품인데, 한번 제 팔에 진피 치밀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깥쪽에 하얗게 보이는 층이 피부의 맨 바깥층이 표피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표피 아래 약간 덜 초록색으로 보이는 층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진피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진피층을 보면 색깔이 검정색인 부분도 있고 약간 녹색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매우 촘촘할수록 저 녹색인 부분이 많아지고 검정색인 비어있는 공간이 점차 줄게 됩니다. 되게 제 팔은 촘촘한 것 같아요. 아직은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임상시험 보고에서 진피 치밀도가 좋아졌다라는 이미지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볼 때 말만 확인하지 마시고 임상시험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촘촘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보고서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임상은 플리어 제품을 이용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우리 얼굴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손상받은 피부는 얼굴이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붉게 나타납니다. 제품을 사용 후에 보면 그 제품이 피부를 얼마나 진정시키는지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진정이 되면서 얼굴에 있던 이 붉음증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면 피부는 혈관이 확장되고 붉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얼굴을 진정시키게 되면 피부는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이 진정된 피부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임상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질을 측정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각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 테이프를 통해서 피부에서 각질을 측정을 해서요, 얼마나 많은 각질이 피부에 존재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제품을 사용한 후에 실제로 우리 피부의 각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각질 테이프를 측정한 후에 사용한 이미지에서 되게 많은 묵은 각질과 미세 각질들이 관찰이 되는데요. 제품을 사용한 후에 제품의 효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각질들이 많이 줄고 개선된 것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임상은 가장 중요한 임상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저자극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저자극 테스트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일단 저자극 테스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자극 테스트는 이런 챔버에 실제로 제품을 소량씩 담게 됩니다. 각각의 제품 A, 제품 B, 제품 C, 이런 많은 제품들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환자분 등이나 팔에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한 24시간에서 한 48시간 동안 제품을 붙이고 있고, 이 제품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제거한 후에 피부에 알러지 반응은 없는지, 염증 반응은 없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거고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염증 반응들의 정도를 기록해서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통계학적으로 내서 이 제품이 실제 안전한지 자극이 없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피부 안전성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자극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품의 보고서를 보면은 무자극 이렇게 써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무자극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아예 자극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저자극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있는데 조금은 자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극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자극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떤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하나도 안 생긴 것을 의미하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초민감성 테스트, 민감성 피부 테스트, 이런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 이런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보통의 그냥 저자극 시험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다 그러면,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는 민감한 분들을 모아서 저자극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의 사람들도 믿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초민감성 테스트는 민감한 사람들이 써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을 또 모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저자극이냐 무자극이 나왔냐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더 고난이도의 저자극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 하나하나 저자극, 무자극, 민감성 저자극, 초민감성 저자극,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임상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먼 피부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해서 다양한 임상 장비들을 한번 같이 보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임상시험 자체가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효능, 효과, 안전성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우리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안정성을 갖는지는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꼭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 보여드리진 못해서 실제로 임상시험 보고서에서 조금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댓글에서 어떠한 임상이고 어떠한 결과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홍원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